윤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지지율 좀 더 내려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자, 기업 활동에 대한 이 과도한 형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는 윤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론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기업들 총수 중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초한 겁니다. 정경유착이나 배임 횡령으로 자초한 활동이 많지요. 다만 기업에서 거듭된 인사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 공사 현장에서 죽는 사고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정을 이렇게 하되 그걸 갖다가 뭐 기업의 책임자를 바로 구속시킨다. 이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번 그런 사고를 칠 때마다 강하게 벌금을 때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듭 반복되면 그때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기업이 과도한 형벌 규정에 의해서 위축된다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을 일부러 괴롭히는 것들은 없애야죠. 기업 괴롭히면 안 되죠. 기업뿐만 아니라 이 일반 국민들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괴롭혀서도 안 되고, 그것은 기업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이 마트 부분에 대해서 의무 휴업 규정을 갖다가 봐주는데, 그런데 어제 제가 대형 마트에 대해서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1년에 몇 번이에요? 그러면 24번을 갖다가 24일을 더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1등 하는 마트는 24일을 더 일하고 최대 1조 원의 매출을 더 올리고 1,400억 정도의 순수익을 더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트들이 처음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뭐라고 반대하냐?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저기에 마트가 들어와 버리면 과일 가게, 채소 가게, 떡집부터 시작해서 튀김집, 통닭집까지 다 흔들린다. 옷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나 이렇게 중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에 얼마를 고용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하지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고용하는 척 처음에는 흉내를 냅니다. 몇백 명씩 고용을 하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17년 전부터 셀프 계산대를 만들어서 최근 6년간에는 이 캐셔 12,000명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1인 가게, 요즘 무인화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무인이 아니더라도 1, 2인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 알바를 줄이는, 살아남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형 매장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인원을 줄인다? 자, 이건 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달았냐? 임금이 워낙 올라가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걸 한다. 셀프 계산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조건 못하게 하면 되느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의 마트의 수익률 구조 속에서 그 캐시어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과도한 부분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그 캐시어들에게 막대한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캐시어들 지금요,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230만원 안팎받고 40시간 기준으로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씩 5일 한다 보면 한 230만원 안팎받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 등을 떼면 200만원대 초반대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과도한 거예요? 최저임금이잖아요. 시간당 11,300원이 여전히 해도 주유수당 포함한 거고 사실상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이게 과도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형 매장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막대하게 안정적으로 올리는 마트, 그 중에서 뭐 꼴찌하는 마트는 수익성이 악화됐다면 그거는 문 닫아야죠. 마트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적자 났다 하면 그건 문 닫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매장을 과도하게 많이 만들고 출점을 많이 해서 시장 지배율을 올리려다가 지금 수익성이 최근에 몇 년간 좀 줄어들었지. 그래도 마트는 지금 실제로 많은 높은 수익률을 낳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요, 마트에 일하던 사람들, 마트에 캐시하던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뉴핑에 몰려와가지고 크게 어설프게 임금이 올라가니 자동화 계산되니 이런 거 한다고 헛소리 달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 달면요, 마트에서 일한 사람, 마트 캐시한 사람들을 모시다가 이 방송에서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런 정도는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 정권이 이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 MB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기업은 프렌들리 해서도 안 되고 냉대 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정권과 기업의 관계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모두 다 착하고 선이라고 봐서는 안 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 먹여 살리려고 기업을 하는 애국자도 아닙니다. 기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으로 기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직업으로서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솔직히 한국의 재벌이나 준재벌이 대통령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어서 성처럼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로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재벌들과 재벌에 접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될 부분도 최소한 있다라는 것을 누구는 지적을 해야죠. 무조건 국가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과도한 형벌을 갖다가 규정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기업에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옵션을 같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기업의 규제를 이거는 완화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완화해 줍시다. 그런데 완화해 주되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삼성이 나라다, 무슨 언제부터 삼성이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우리 클 때는요, 삼성이 소비재 묻고 놀고 이런 것만 한다. 그래서 삼성에서 뭐 국가를 위한 그야말로 중공업이나 제대로 된 제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한때 많았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밀가루니 설탕이니 뭐 에버랜드니 뭐 이런 것만 했다. 그런 비판도 많았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삼성이 제조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삼성이 그만큼 국가의 이 고용에 기여하고 임금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하면요, 저도 삼성맨이 되겠습니다. 찬양맨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명확해지고, 해외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다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리고 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삼성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과도한 표현을 쓰는 상황도 이젠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고용을 얼마 하겠다라는 뻥만 믿고 끝없이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행보를 들어주든지 규제를 완화해주든지의 옵션이 있어야지, 기업을 그렇게 해주면 기업이 결국은 활동을 잘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높고 GDP가 올라가고, 그래서 국민이 그 덕을 본다라는 낙수 효과는 이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지 그것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논리로 이 적용을 시키지 말고요, 기업의 규제 완화와, 즉 그래서 기업의 의무 휴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 했던 간에, 마트의 의무 휴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 시작되었던 지금 있는 규정입니다. 그럼 있는 규정을 완화해주면 마트에는 한 달쯤 되는 제13개월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요, 마트들 보고 이제는 셀프 계산대를 좀 하지 마라, 그거 말하면 안 됩니까? 마트가 셀프 계산을 하는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 마트에 캐시어 해고시킨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 5% 깎아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마트가 당연히 계산을 치러야 되는 거는, 자기 거기 물건에서 그걸 들고 나갈 때
계산을 치르는 것은 당연히 마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고 소비자는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하게 되고 원래 그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자동화라는 핑계로 해고가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근데 주유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최저임금 230만원 주놓고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세금이고 4대 보험 빼면 200만원대 초반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중년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시켜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아끼겠다고 그들을 자동화로 대체시켜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 의무 휴업을 풀어주고요. 기업에 뭐 규제 완화를 시켜주고 과도한 행보를 규제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댓글 단 몇몇 사람들, 물론 기득권의 앞잡이들이 와서 달았다고 보지만은 마트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오른 수준으로 올란 거예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외벌이가 아니라 남편이 버는데 많이 못 버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나와서 한 200만 원이라도 집에 보태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봐 가정에 그래서 나와서 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외벌이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마트에 캐셔를 갖다가 또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그 마트들이 많이 있죠. 그 마트들의 임금은 이 3대 대형 할인점 마트들, 그래서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거기에 이 임금 기준에 맞추어서 다 똑같이 월급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많이 줘요? 230만 원 안팎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세금과 4대 보험 빼고요. 자, 이게 많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시간을 노동하는데? 솔직히 OECD 국가 중에서 마트의 캐셔 월급이 한국이 낮은 쪽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얼마를 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마트 캐셔들 시급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이 주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서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썰을 푸는 기득권의 따까리들 다시는 여기 와서 그런 댓글 달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댓글을 달면 마트에 월급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마트에 근무하던 사람 다 불러서 샅샅이 해부시킬 거니까 이쯤에서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자, 규제 완화는 고용 증가와 맞물려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